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용입니다. 연말연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추운 계절이기도 하고 새해 인사를 드릴 겨를도 없이 이 비뇨의학과 진료실은 사실 이 한겨울이 제일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배뇨 증상도 나빠지고 연말연시에 이제 1년 동안에 시간을 좀 낼 수 있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연말에 집중되고 오랜만에 1년에 한 번씩 비뇨기계 검진 때문에 오랫동안 만나 뵙는 분들이 연말에만 만나 뵙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겨울철에 만나 뵙는 분 중에서 이제 전립선 수술했던 분들이 꽤 있죠. 이게 30여 년을 이제 전립선 수술을 하다 보니까 또 환자분들이 오실 때 또 가까운 지인들과 같이 와서 좀 자문을 구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 했더니 이제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고 해서 전신 마취하고 경요도 절제술. 이제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시경으로 비뇨의학과의 필드가 의학계에서 가장 먼저 이제 내시경이 발달한 수술이 비뇨기계, 특히 요도 전립선 방광 수술에 응용을 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100년 전에 전립선 절제술을 이제 내시경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한참 이제 내시경 과학 발전이 돼서 21세기 넘어오면서는 내시경 수술이 이제 일반화되어서 최근에는 별의별 수술이 다 나왔죠. 찝어주는 유로리프트서부터 리줌, 아쿠아블레이션, 이렇게 증기로 녹여내는 수술이 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까 선택 장애가 오죠. 너무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으면 뭐가 골드 스탠다드인지, 뭐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환자분들이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자문을 구하면서 그분들의 병력과 그분들의 의무 기록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참 감사한 게, 작년에도 비뇨의학TV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립선 배뇨장애에 대한 치료를 2차 치료를 결정할 때 제가 이제 3차 기관으로 의뢰할 때도 진료를 했었을 때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의 그동안의 의무 기록을 볼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어떤 약물을 썼는지, 또 더 중요한 그 배경질환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거 몇 번 강조를 드렸더니 정말 오시는 분들마다 그 자료를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 제가 이 영상을 그동안에 꾸준히 올려서 정보를 드리길 잘했다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오셔서 내가 그 영상을 보고 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깜빡 잊고 못 갖고 왔다고 다음번에 가져오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술 결정을 할 때 약물이 가능한 분인지, 비침습적인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 시술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인 수술을 해서 내시경으로 절제해내는 게 좋겠다. 또 일부에서는 너무 큰 전립선이어서 소변이 불통이 됐을 때 홀랩이나 대학병원에서도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게 전립선 암에 대한 근치적인 전립선 절제술 수술 방법과 로봇을 이용한 수술 방법,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때 적용하는 이런 비침습적인 여러 가지 시술 방법과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 내시경으로 깎아내는 또는 녹여내는 여러 가지 증기화 수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참 결정하시기 힘들 텐데, 제일 중요한 결정인자는 매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경질환이나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마취가적인 위험이 있어서 배뇨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큰 위험 부담을 하고 시술을 결정하는 것은 권장사항은 아니니까 좀 비침습적인 수술로 간단히 1차적인 시술을 하고 어느 정도 배뇨 증상의 관리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약 없이 어느 정도 소변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겨울철에 검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올 겨울에 이제 재수술을 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본적인 전립선 절제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 내시경으로 깎아낸 그 마진 부분에서
다시 조금씩 자라나오다가 세월이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되면은 비대칭으로 한쪽이 이렇게 막히거나 해서 소변 증상이 생기거나 소변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가끔씩 이제 출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붉은 소변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내시경으로 전립선에서 다시 자라나온 부분을 다듬어서 이렇게 출혈이 안 되게 손을 봐야 될지 2차적으로 약물을 사용해서 전립선 절제술 후에 약 없이 지내셨는데 다시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같이 이제 동반해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른 옆에 친구는 그 뭐 하루에 하나를 먹는 그 약으로 그렇게 효과 좋다고 같이 가서 비뇨기과에 가서 그렇게 처방을 받아봤는데 난 1년, 2년을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전혀 없다.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구가 좋다고 하는 약이 반드시 자기에게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배경질환 또 중년에 접어들수록 그 수분 섭취하는 그 습관 또 자기의 생활 습관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영향인자가 또 굉장히 큽니다. 카페인 음료라든지 아니면 저녁 식후에 수분 섭취량에 따라서도 제일 불편하게 실제 소변 보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야간 빈뇨 때문에 자다 소변 깨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뭐 유튜브에서 그 AI로 조작된 그런 약물에 현혹돼서 그런 몇 달 먹어보는데 손 엉터리던데요. 그 효과 없는데 이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냐고 이렇게 동반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처음 진료를 하든 아니면 한번 진료를 받고 새로운 2차 치료 방법을 약물이나 비침습적인 수술 또는 근본적인 수술을 결정할 때 한 번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이게 뭐 응급으로 결정할 수술은 아니니까 아주 급성으로 요패가 와서 소변줄을 끼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에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의 시간 여유만 있다 그러면 가까운 비뇨기학과 전문의들을 찾아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지금 나한테는 대체로 어떤 시술이 좀 더 추천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을 상담하시려면 반드시 본인의 다른 내과적인 신경과적인 수술적인 병력을 정확히 정보를 주시고 그동안 다른 비뇨기기 약물을 썼던 또는 다른 비뇨기과에서 치료했었던 병력을 의무 기록을 간단하게 정보를 주시면 그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그 다음 2차, 3차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해서 배뇨 증상이 제일 악화되는 시기에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치료 방침을 2차, 3차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